안녕하십니까. 전산역학 관내 열전달 발표자 이세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관내 층류 유동에 대한 믹셀 넘버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과제에서 사용했던 15.8mm 직경의 2m 길이를 가진 관의 동의 지오메트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정 연류속 조건 그리고 일정 표면 온도 조건에서 이론값과 비교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누셀 넘버라는 것은 대류열 전달 계수의 전도열 전달 계수를 나눈 값에 이런 길이를 곱한 형태를 취하는데, 이는 유체의 유동이 순수하게 전도만으로 전달되는 그런 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열을 이제 유체 유동이 있을 때 전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측류 유동에서 이 수를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유체 측류 유동이 얼마나 많은 열을 전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지오메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15.8mm 원형관 형상을 먼저 만들고, 이를 이제 Y축 방향에 대한 누셀수, 즉 열전달 양상을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10cm 간격으로 1cm짜리 이런 B 형상의 에어리어를 배치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평면 P가 이제 1부터 20까지 총 20개의 띠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 과정입니다. 별다른 게 없지만은 제 메시의 특징은 교수님의 메시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죽어버려서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스코프 되어 있는 부분이 레이어가 총 이제 3개로 작은 양만큼 설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메시 인프루브, 또 볼륨메트릭 리전을 유체로 설정하기, 그리고 인렛, 아웃렛, 월 특성 설정하기 등 기본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솔버 과정으로 먼저 일정 연류속 조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류속은 1000으로 주었고, 또 밀리미터로 스케일을 해주었고, T인피니트는 300켈빈, 이터레이션 260번, 인렛 조건은 0.01m/s에 300켈빈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터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메시가 교수님 컴퓨터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고민을 이걸 좀 하다가, 이터레이션이 계속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경향이 플랫 될 때까지 돌린 결과입니다. 해석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림은 아웃풋 쪽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300도에서 들어온 유동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쪽으로 아울렛 쪽으로 가면서 외부에서의 히트 플럭스로 이렇게 겉부터 안까지 열 전달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셀 넘버와 해석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또 일정 표면 온도 조건에서의 해석 조건과 결과 컨투어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표면 온도가 일정해야 되므로 TS가 350켈빈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 밀리미터 스케일을 해줬고, 또 이터레이션은 이번에는 이런 플랫해지는 경향을 따라서 220회를 사용하였고, 또 인렛은 아까 전과 동일하게 0.01mm/s와 300켈빈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 결과로는 이제 이렇게 제가 가시성을 위해서 이 부분의 에어리어를 이제 안 보이게 설정을 한 거고, 결과를 보시면 일정 표면 온도 조건답게 관의 표면이 이렇게 붉게 350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관 내부로 열 전달이 일어나 중심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동심원 형상의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셀 넘버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먼저 에어리어가 10mm 단위로 이제 10cm 정도의 간격을 보이면서 20개를 포인트로 잡았고, 해석 결과를 토대로 TS와 TM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로부터 구해진 누셀 넘버는 다음과 같고, 보시면은 4.80 정도로 이론값인 4.36과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구 영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 온도 조건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350켈빈 고정을 조건으로 주었고, 연료속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누셀 넘버가 나왔습니다.
이론값이 3.66인데 4.00이라는 유사한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영역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쯤에서 입구 영역의 길이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측류 유동에서 일정 연류속 조건이 표면 온도 조건보다 열 전달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누셀 넘버가 높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는 생각해 보면은 방금 전 그래프에서 입구 영역에서 누셀 넘버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지만 아울렛 영역으로 넘어갈수록 관 내부에 있는 유체 온도가 상승하여서 일정 연류속 조건과 달리 열 전달이 더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해석을 이론값과 비교했을 때 4.36, 3.66에 비해 제가 가진 해석값이 10.43, 8.50 정도의 오차가 있었는데요. 이는 조금 놀라운 결과로 제가 훨씬 낮은 메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이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이터레이션을 제가 높였던 어떤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범위 내 일정 이상의 메쉬 개수가 확보되었을 때 이터레이션을 높이는 것으로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메쉬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터레이션만 높게 한다고 해서 해석이 정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계 조건 변화가 누셀 넘버의 변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내 측류 유동의 경우에는 열 경계 조건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계 조건이 열유속 조건이냐 아니면 표면 온도 조건이냐에 따라 민감하게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관의 형태나 주어진 조건을 설계하는 것으로 열 전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입구 영역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것을 누셀 넘버가 27 정도 치솟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이제 헤어 드라이기 같은 열교환기 활용 예시를 통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기는 내부 열선을 통해 빠르게 외부 공기를 가열해서 이런 식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선이 있고 외부 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기기이기 때문에 입구 영역을 활용해서 이렇게 랭스 스케일을 짧게 해준다면 열전달 이 사이를 통과하는 어떤 열전달 계수가 극단적으로 이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열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측류에 대한 이야기로 난류에서는 측류하고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 제가 맨 마지막에 측류와 난류에 대해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입구 영역 같은 경우에 열 전달이 잘 되는 것은 측류와 난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난류 유동의 경우에서는 일정 표면 온도와 일정 연류속 조건을 이 두 가지 조건만 비교했을 때 완전 발달 영역이나 입구 영역에서 두 가지 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난류 유동은 열 경계 조건에 의한 누셀수 변화가 적다는 걸 의미하고 열 경계 조건에 민감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연류속 조건이나 아니면은 표면 온도 조건이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류 유동에서는 이런 강한 혼합이 분자 확산의 속도를 압도하기 때문에 경계 조건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류 유동의 경우에는 지름 10배 정도의 길이에서 완전 발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열전달책 생겔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10배 정도의 길이에서 완전 발달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난류와 측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열전달이 형성이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